아버님, 30년 전과 지금은 다르죠. 게다가 최신 지질 조사 장비로 측정한 거라 정확해요. 박윤식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지하 수위는 그렇게 급격히 변하지 않아요. 특히 이 지역은 화강암 기반이라서 더욱 안정적이죠. 혹시 측정할 때 계절을 고려했나요? 계절이요? 다른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지하 수위는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어요. 특히 장마철과 겨울철의 차이가 크죠. 최근 측정이 언제였나요? 현장 소장이 자료를 뒤져보더니 말했습니다. 8월 말이었네요. 박윤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더 올라와 있을 거예요. 가을 장마 때문에요. 그때 한 직원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컴퓨터 계산이 사람 감보다는 정확하죠. 요즘은 빅데이터로 모든 걸 분석하는 시대인데요. 박윤식은 상처받은 표정을 잠깐 지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민수가 아버지 편을 들려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측정해 볼까요? 하지만 현장 소장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재측정하면 공사가 며칠 늦어져요. 박윤식은 도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직감이 맞다면 지금처럼 공사를 진행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윤식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아버님, 걱정은 감사하지만 저희도 전문가예요. 젊은 직원이 살짝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박윤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죠. 현장을 나서면서 그는 작은 이상을 분명히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가을 햇살이 마을 회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둑판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윤식은 맞은편에 앉은 김노인과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돌을 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굳건했고 바둑돌을 짚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젊은 시절 도면을 그리던 정밀함이 배어 있었죠. 윤식이, 자네 바둑 실력이 늘었네. 김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윤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머리는 돌아가니까요. 마을 회관은 박윤식에게 제2의 직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죠. 복잡한 서류를 읽어달라는 할머니,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젊은 엄마, 건축 허가 관련 문의를 가져오는 상인들까지. 박윤식은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아휴, 이런 글씨들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박순자 할머니가 한 손에는 돋보기를, 다른 손에는 의료보험 관련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윤식은 바둑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봐드릴게요. 할머니의 서류를 받아든 박윤식은 차근차근 내용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 환급 절차부터 신청 방법까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할머니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죠.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인내심 또한 깊었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덕분에 살겠네. 할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건축 관련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박 선생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집 리모델링 하려는데 너무 복잡해서요. 박윤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4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도면과 서류를 검토해온 그의 경험이 발동한 것이죠.
그는 돋보기를 꺼내 세밀하게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면을 훑어보던 박윤식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본 이 설계도에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문제네요. 박윤식이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하수 배관 설계가 잘못됐어요. 이대로 시공하면 나중에 누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체 두께도 건축법에 맞지 않아요. 젊은 여성의 표정이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요? 업체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박윤식은 종이 한 장을 가져와 직접 올바른 설계도를 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치수와 각도 하나하나가 완벽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젊은 시절의 실력이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배관은 이 경로로 변경하고 벽체는 최소 이 두께는 되어야 합니다. 박윤식이 자세히 설명하며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여성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천만에요. 집은 평생 사는 곳인데 안전해야죠. 박윤식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성이 깊이 인사하며 나간 후 김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해. 아직도 그 실력이 살아있구만. 습관이죠, 습관. 박윤식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을회관을 나서는 박윤식의 표정에는 어딘가 아쉬운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시선을 느꼈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는 그들의 눈에 박윤식은 그저 구시대의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중 옆에 앉은 고등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할아버지들 진짜 답답해. 모든 걸 옛날 방식으로만 하려고 해. 맞아. 우리 할아버지도 컴퓨터 쓰라고 해도 안 배우려고 하시더라. 박윤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어깨 위에 무겁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한 박윤식은 아내 정순이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출하지만 평온한 노후, 이것이 그가 꿈꿔온 삶이었죠. 오늘도 사람들 도와줬어? 정순이가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응, 건축 서류 하나 봐줬지. 큰 문제 있던 걸 발견했어. 박윤식이 대답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마을이 든든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날 저녁 박윤식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도면집을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직접 설계했던 건물들, 다리들, 도로들의 설계도가 가득했죠. 손때 묻은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변했어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도면 한 장을 꿰뚫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박윤식이 마을 회관에서 바둑을 두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박민수의 이름이 떠 있었죠. 아버지, 지금 시간 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박윤식이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금 현장에 나올 수 있으세요? 도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윤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나 됐는데 현장 일에 관여하는 게 맞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알겠다. 어디로 가면 되지? 민수가 알려준 주소는 시내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박윤식은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죠. 오랜만에 보는 건설 현장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크레인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콘크리트 믹서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여전히 역동적이었거든요. 현장 사무소에 도착하자 민수가 마중 나왔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문제인데 그래? 민수는 박윤식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대형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죠. 저희가 지금 지하 2층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면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실제 작업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현장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박윤식은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프로그램으로 출력된 도면이었지만 그의 경험 많은 눈에는 뭔가 어색한 부분이 보였죠. 여기 이 부분 말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완벽한데 현장에서는 계속 오차가 발생해요. 박윤식이 도면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다른 젊은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최신 프로그램으로 돌린 겁니다. 옛날 방식으론 몰라요. 인공지능이 계산한 거라 오류가 있을 리 없어요. 박윤식은 아무 말 없이 도면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천천히 훑어내려가며 세부 사항들을 점검했죠. 수십 년간 체득한 감각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윤식이 도면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지하수위 계산이 이상한데요. 현장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지역은 제가 30년 전에 설계했던 곳과 불과 500m 떨어진 곳인데 지하수위가 이렇게 낮을 리가 없어요. 그때 측정한 자료를 보면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30년 전과 지금은 다르죠. 게다가 최신 지질 조사 장비로 측정한 거라 정확해요. 박윤식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지하수위는 그렇게 급격히 변하지 않아요. 특히 이 지역은 화강암 기반이라서 더욱 안정적이죠. 혹시 측정할 때 계절을 고려했나요? 계절이요? 다른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지하수위는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어요. 특히 장마철과 겨울철의 차이가 크죠. 최근 측정이 언제였나요? 현장 소장이 자료를 뒤져보더니 말했습니다. 8월 말이었네요. 박윤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더 올라와 있을 거예요. 가을 장마 때문에요. 그때 한 직원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컴퓨터 계산이 사람 감보다는 정확하죠. 요즘은 빅데이터로 모든 걸 분석하는 시대인데요. 박윤식은 상처받은 표정을 잠깐 지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민수가 아버지 편을 들려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한번 측정해 볼까요? 하지만 현장 소장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재측정하면 공사가 며칠 늦어져요. 박윤식은 도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직감이 맞다면 지금처럼 공사를 진행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윤식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아버님 걱정은 감사하지만 저희도 전문가예요. 젊은 직원이 살짝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박윤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죠. 현장을 나서면서 그는 작은 이상을 분명히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일주일이 지난 후 박윤식은 다시 마을 회관에서 평소와 같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건설 현장이 신경 쓰였죠. 지하수위 문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윤식이 오늘 집중이 안 되네. 김노인이 바둑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요. 박윤식이 사과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민수였죠.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현장에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박윤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하 기초 공사하다가 지하수가 계속 올라와서 작업을 못하겠어요. 펌프로 빼내도 자꾸 차올라요. 박윤식은 바둑을 정리하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여러 대의 펌프가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현장 사무소는 긴급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현장 소장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박윤식이 물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지하수가 계속 올라와요. 도면상으로는 이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박윤식은 속으로 역시라고 생각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했습니다. 현재 지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도면보다 거의 1m 이상 높아요. 젊은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박윤식이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비가 왔나요? 아니면 주변 공사 현황은 어떤가요? 비는 3일 전에 조금 왔고요. 주변에 특별한 공사는 없어요. 현장 소장이 답했습니다. 박윤식은 도면을 다시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네요. 이 지역은 원래 지하 수위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자 지난번에 박윤식을 무시했던 젊은 직원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최신 장비로 측정한 건데 그럴 리가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데요. 민수가 아버지를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윤식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펌프로 물을 빼내는 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근본적으로 설계를 수정해야 합니다. 방수 처리를 더 강화하고 배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해요. 그럼 공사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데요? 다른 엔지니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소 2주는 더 걸릴 것 같네요. 박윤식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장 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2주면 큰일인데요. 본사에서 납기 단축하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박윤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건물이 완공된 후에 지하 침수가 발생하면 그때는 정말 큰일이죠. 젊은 엔지니어가 반박했습니다. 좀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지하수는 펌프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박윤식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면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저대로 가면 무너진다고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현장 소장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었죠. 박윤식의 말을 따르자니 공사 일정이 늦어지고 무시하자니 정말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갈등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본사에 보고드려보죠.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30년 전 경험으로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나요? 박윤식은 상처받은 기색을 보였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며칠 더 지켜보세요. 제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현장 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펌프 작업을 계속하면서 며칠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박윤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죠. 자신의 경험과 직감이 틀릴 리 없다고 말이에요. 현장을 나서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했어. 박윤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명심해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윤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무시당하는 현실이 서글플 뿐만 아니라 정말 사고가 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면은 거짓말 안 한다. 저대로 가면 무너진다. 그날 밤 박윤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건설 현장의 도면이 떠올랐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걱정이 그를 괴롭혔죠.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수위가 더 올라갈 거라는 그의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박윤식은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내린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즉시 건설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비가 내리면 지하 수위가 더 올라갈 텐데 현장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의 전화였죠.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박윤식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사고? 지하 벽체 일부가 무너졌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작업자 한 명이 다쳤어요.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박윤식은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여러 대의 소방차와 구급차가 보였고 작업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죠. 지하 공사 현장 한쪽 벽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현장 사무소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급파된 임원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본사 부장이 현장 소장에게 다그쳤습니다. 현장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지하수가 급격히 올라오면서 토압이 견디지 못하고 벽체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지하수요? 도면상으로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박윤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수위가 도면보다 높을 거라고. 젊은 엔지니어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연일 뿐이에요. 최신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가 틀릴 리 없어요. 본사 부장이 박윤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누구시죠? 민수가 소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시고 퇴직 전에 40년간 건설 관련 공무원으로 일하셨어요. 이 사고를 미리 예견하셨던 분이시고요. 부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셨나요? 박윤식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 지질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요. 30년 전에 바로 근처 지역을 설계했었거든요. 화강암 기반에 점토층이 있어서 지하수위 변동이 크고 특히 가을 장마철에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은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런 정보를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추측만으로는 공사를 바꿀 수 없잖아요. 박윤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라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현장 경험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본사 부장이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분 조언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현장 소장은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와 달라서. 일정보다 안전이 먼저 아닙니까? 부장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박윤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교묘하게 말했거든요. 사실 어르신께서 도면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현장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신 면도 있어서요. 젊은 엔지니어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기존 설계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지. 박윤식은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위험 가능성을 알려드린 것뿐인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신 거죠. 현장 소장이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본사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난 건 사실이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박윤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선의로 조언해 주신 거예요. 선의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젊은 엔지니어가 계속 박윤식을 공격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윤식은 민수와 함께 현장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자신이 예견한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지만 오히려 책임을 뒤집었을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옳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민수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윤식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고가 났잖아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건설 현장 사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부실 설계로 인한 붕괴 사고라는 제목이었죠. 박윤식은 텔레비전을 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이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오히려 미리 경고해 준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박윤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권위는 더욱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박윤식이 건설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박윤식은 증거가 없어 무력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직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 분명히 봤는데. 그날 밤 박윤식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기본 원리는 같은 건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윤식에게는 악몽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박윤식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거든요. 박윤식 씨 현장에서 허위 정보로 혼란을 야기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박윤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허위 정보라니요? 저는 위험을 미리 경고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건설사 측 주장으로는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으로 현장 작업을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조사관 앞에 놓인 서류를 보니 건설사에서 제출한 진술서가 두툼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두 박윤식이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증언한 내용이었죠. 저는 그냥 제 경험에 비춰 조언을 해드린 것뿐입니다. 박윤식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지만 3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현재 공사에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박윤식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질 구조는 30년 만에 크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그 지역은 제가 직접 측량하고 설계했던 곳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신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와 다른 주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최신 장비라고 해서 항상 완벽한 건 아니에요. 측정 시기나 방법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주장하신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박윤식은 당황했습니다. 30년 전 자료는 모두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었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간단한 메모 정도뿐이었거든요. 자료는 시청 건축과에 보관되어 있을 텐데요. 그럼 그 자료를 가져와서 증명해 주셔야겠네요.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윤식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으며 지쳐갔죠.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건설사에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 박윤식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고를 예견한 거잖아.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박윤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타겟이 나인 것 같아.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죠. 아버지, 회사에서 저한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압박? 민수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거리를 두라고 해요. 아버지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저도 회사에서 입지가 어려워진다고. 심지어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박윤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고?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가족을 책임져야 해요. 회사에서 잘리면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고, 대출은 어떻게 갚고. 박윤식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곤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겠다. 내가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 박윤식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다.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너는 내 일에만 집중해라.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죠. 박윤식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설사에서 박윤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었죠. 허위 주장으로 공사 지연과 사고를 야기했다며 손해배상 5억 원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윤식은 어지러웠습니다. 5억 원이요? 저는 그냥 위험을 알려드린 것뿐인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근거 없는 주장이었고 결과적으로 현장에 혼란을 가져와 사고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최신 측정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선생님은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고 계시니까요. 법정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박윤식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경험이 하루아침에 근거 없는 추측으로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마을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을 회관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박윤식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냈다더라. 요즘 노인네들이 아는 척하다가 사고 치는 경우가 많아. 5억 원 소송 당했다던데 큰일이네.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겠어. 박윤식은 더 이상 마을 회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만 지내며 우울한 나날을 보냈죠.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순이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모든 사람이 나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 어느 날 저녁, 그는 정순이 앞에서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박윤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틀릴 리 없어. 40년 동안 그 일만 해왔는데. 정순이가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심지어 민수마저도. 법정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하고. 박윤식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죠.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사고를 막으려고 한 건데. 아니, 분명히 봤는데. 정순이는 남편을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날 밤 박윤식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없이 어두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정말 내가 틀린 걸까? 하지만 분명히 봤는데. 그는 계속해서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홀로 경찰 조사까지 받으며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박윤식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 며칠이 지나고 박윤식은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있어?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박윤식이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퇴직할 때 가져온 개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도면, 복사본들, 지질조사 자료, 공사 현장 사진들이 시간의 흔적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죠. 박윤식은 돋보기를 쓰고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0년 전 그 지역 근처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자료를 찾고 있었거든요. 있다. 박윤식이 소리쳤습니다. 1994년에 작성된 지질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의 자료였죠. 그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지하 수위가 지금 건설사에서 측정한 것보다 1.5m나 높네. 박윤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박윤식은 계산기를 꺼내 복잡한 수치들을 다시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수 흐름 방향, 토양 투수율, 계절별 변동. 그는 오래된 방식으로 하나하나 계산해 나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들이었죠. 여보, 밤늦게까지 뭘 하고 있어? 정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어. 박윤식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계산이 맞아. 지하 수위가 정말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박윤식은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방식이지만 정확한 계산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정리한 자료들을 들고 건설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현장 사무소 직원들은 박윤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왜 오셨어요? 현장 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윤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져온 자료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지질조사 자료, 계산 과정,
결과 수치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것들이 뭔가요? 젊은 엔지니어가 의아해했습니다. 이 지역 지하수위에 대한 정확한 자료입니다. 박윤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료이지만 지질 구조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유효해요. 몇몇 젊은 엔지니어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박윤식의 계산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 계산 방식은 뭔가요?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오래된 방식이에요. 컴퓨터 없이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정확해요. 박윤식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다른 엔지니어가 수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하수위가 저희 측정값보다 높네요. 현장 소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장비로 측정한 건데요.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저희가 측정할 때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야? 측정 시기가 8월 말이었잖아요. 그때는 가뭄이 심했어서 지하수위가 평소보다 낮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엔지니어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측정 장비도 한 군데서만 했잖아요. 여러 지점에서 측정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박윤식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은 화강암 기반 위에 점토층이 있어서 지하수 흐름이 복잡해요. 한 지점 측정만으로는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젊은 엔지니어들의 시선이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박윤식의 설명을 듣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윤식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지금 시기에 지하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거예요. 가을 장마 때문에 말이죠. 그때 현장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큰일이에요. 지하수가 또 올라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윤식의 예측이 또다시 맞아떨어진 것이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선생님,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박윤식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박윤식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설계를 수정해야 해요. 방수 처리를 강화하고 배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됩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박윤식이 증거를 제시한 지 사흘 후 건설 현장에서는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본사 임원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죠. 박윤식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본사 전무 현장 소장, 설계팀장, 그리고 여러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박윤식이 제출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죠. 박 선생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설득력 있다는 점입니다.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최신 장비로 정확히 측정한 거였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젊은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측정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전무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문제 말인가? 박윤식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에 한 지점에서만 측정하셨더군요. 하지만 이 지역은 계절별 지하수위 변동이 큰 곳이에요. 특히 가을 장마철에는 지하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설계팀장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최신 측정 장비라면 그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계산하지 않나요? 장비는 정확해도 입력하는 데이터가 부족하면 결과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박윤식이 설명했습니다. 지질 조사는 여러 계절에 걸쳐 여러 지점에서 해야 정확한 거죠. 그때 다른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문이 있었어요. 측정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최신 장비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장 소장이 발끈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소장님이 일정 때문에 재측정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엔지니어가 반박했습니다. 전무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박 선생님, 해결 방안이 있으시겠죠? 박윤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설계를 부분 수정하면 됩니다. 지하 벽체의 방수 처리를 강화하고 배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2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윤식이 답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손실이 막대한데요.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실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박 선생님 조언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생님한테 사과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전무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려고 했어요. 사고 책임을 선생님께 떠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장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른 엔지니어도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진술하라고. 전무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현장 소장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회사를 보호하려고. 회사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겁니까? 전무가 화를 냈습니다. 박윤식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박윤식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경험을 무시한 저희가 잘못이었어요. 박윤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견뎌왔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전무가 박윤식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심지어 누명까지 씌우려 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선생님이 받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박윤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다만 앞으로는 경험 있는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장 소장은 결국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박윤식에게 계속 사과하며 가르침을 청했죠. 선생님, 저희도 배워야겠어요. 최신 기술만 믿을 게 아니라 경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윤식이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과 경험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죠. 회의가 끝난 후 박윤식은 현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그의 마음도 오랜만에 밝아졌습니다. 민수가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괜찮다.
내 입장도 이해해. 박윤식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편에 설게요. 박윤식은 마침내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건설 현장에서는 박윤식의 조언에 따라 수정된 설계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설치한 배수시설과 강화된 방수 처리 덕분에 더 이상 지하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죠. 박윤식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박 선생님 신문에 나오신 거 봤어요. 마을 회관에서 김 노인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베테랑의 해안, 대형 사고 막아라는 제목으로 박윤식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건설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죠. 아이고, 우리 마을의 자랑이네. 박순자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박윤식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고 있던 걸 말한 것뿐이니까요. 별일 아니긴요. 큰 사고를 막으신 건데. 김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박윤식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 건물 설계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30대 사업가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 봅시다. 박윤식이 친근하게 답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모든 사람이 박윤식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특별한 방문객들이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건설 현장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윤식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노트북과 태블릿을 가져왔지만 박윤식에게는 종이와 연필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좋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박윤식은 기꺼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직접 도면을 그리며 지질 구조와 지하수 흐름에 대해 설명했죠. 이렇게 보면 땅도 살아있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 변하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죠. 젊은 엔지니어들은 박윤식의 설명에 빠져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실무 경험이 가득 담긴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들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박윤식의 입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이 뿌듯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이었죠.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회사에서 아버지를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해요. 정식으로 말이에요. 박윤식은 놀랐습니다. 기술 고문이라니? 네, 경험 있는 분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순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됐네. 당신 실력을 인정받는 거잖아. 하지만 박윤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마운 제안이지만 나는 여기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 이 일이요? 박윤식이 마을 회관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친구들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 도와주는 일 말이야. 이게 내 천직인 것 같아. 민수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회사 일도 도와주세요. 그건 당연히 하지. 며칠 후 박윤식은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경험 나누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건축의 기본 원리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박윤식이 칠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모임에는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건축학과 학생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선생님, 컴퓨터 프로그램과 손 계산 중에 뭐가 더 정확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윤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컴퓨터는 빠르고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손 계산은 원리를 이해하게 해주죠. 둘 다 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에요. 그는 종이에 직접 도면을 그리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도면은 건물의 언어예요. 이 언어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참석자들은 박윤식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40년간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모임이 끝난 후 한 고등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 같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박윤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기본이 탄탄해야 해. 네, 꼭 그럴게요. 그날 밤 박윤식은 정순이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길은 평화로웠고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죠. 요즘 정말 바쁘네.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응, 하지만 보람 있어. 내 경험이 도움이 되니까. 박윤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니야. 경험은 가장 값진 재산이지. 당신 말이 맞아. 이제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됐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윤식은 마을 회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나눌 것입니다. 마을 회관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판에는 아직 박윤식이 그린 도면이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내일 가르칠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아이들에게 종이와 자로 도면 그리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 같았습니다. 박윤식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